손문선 아나운서님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아, 어쩐지 조금 몰랐단 말이야? 저는 이게 이런 경우에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는 어떤 구설수에도 오르고 싶지 않아서 맞아. 구설수. 봅니다. 난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일종의 펜스를 비슷하게 예쁜 것도 예쁘다고 얘기 잘 못한대요. 저는 그런 말을 좀 마음껏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한 사회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는 아니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구설수에도 오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펜스룰 아닙니까? 네. 녹화 전에 총수님은 한마디 언급하고 가셨잖아요. 네네. 총수님이 보시더니 뭐라고 머리 잘하셨다고. 정말 단어가 좋다. 그 정도 좋다. 역시. 이쁘다 안 이쁘다가 아니라 머리 잘했다. 와, 대박.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나름 생각하신 멘트네? 아니, 그거는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봤을 때 타고났어. 그런 멘트의 적정성이라는 게 자기 몸에 체화된 사람이에요. 이미 약간 필터링 갖춰진. 그러니까요.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선수라고 하죠. 중성적인 표현이잖아, 완전. 그러니까요. 네. 와, 근데 그럼 옷도 잘 어울린다고 하지 말고 옷 잘 만들었다. 막 이러고. 그럼 저기 디자이너 갑자기 칭찬인가요? 선 지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다룰 사연이 제 기준에서는 선을 굉장히 세게 넘었는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연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지각하신 박지한 아나운서님 벌칙으로 대대적 지각 광고. 벌칙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치스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지혜갑 문을 두드려 봅니다. 올해 33살, 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4살 더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자매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나 믿지 않을 만큼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저는 여자치고는 덩치도 좀 있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제 동생은 앙증맞고 깜찍하게 생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동생을 보며 은근히 질투심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동생이 제 주위 남자들을 사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네네. 뭔가 이렇게. 헌터요, 헌터. 프레오페가 난다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진짜 죽이는 건가요? 그냥 남사친이었더라도 신경이 쓰일 노릇인데 저랑 썸을 타거나 사귀는 상대에게까지 동생이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서 저와 상대의 관계가 어긋나거나 파탄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동생이 고등학생일 당시 저와 교제하던 남친과 셋이 노래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둘이 키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후 남친과는 당연히 헤어졌고 동생과도 엄청 싸웠습니다. 동생은 술 취한 남친이 강제로 덮친 거라고 변명하더군요. 하지만 노래방에서 먼저 은근히 꼬리를 치던 건 분명 동생이었습니다. 야, 우리 한 번 보면 다 알아. 어디서 발뺌이야. 다 안다고. 약을 팔아? 그런 일이 있은 후 제가 만나는 남자는 동생과 절대 마주치는 일이 없게 했지만 같은 교회를 다녔기에 교회에서 저와 조금만 친분이 있으면 동생이 꼽사리를 껴서 상대를 사냥하는 느낌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노래방 사건 때문에 제가 좀 민감해져서 오버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도 의심해봤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생은 미친 게 분명했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하다가 털털하고 화통한 남자를 만났고 1년 연애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랑과 동생이 만나게 되는 건 깨름칙해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지만 제가 부모님과 연을 끊지 않는 바에야 집안 모임 등에서까지 둘을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던 어느 휴일날 저는 볼일 때문에 밖에 나와 있었는데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가 장모님 심부름으로 집에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철렁하는 마음에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하죠? 네,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신랑은 엎드려 있고 동생은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더군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랑이 요즘 허리가 안 좋다고 하니 동생이 엎드려 보라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허리에 올라탔다고 하더군요. 아하. 이게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일까요? 제가 너무 예민하고 이상한 걸까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이 부쩍 동생과 카톡을 주고받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제 하루는 둘 사이를 의심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신랑은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어머. 합니다. 야, 이놈아. 이건 아니다, 그죠? 그만큼 신랑과 싸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을 각오도 가진 지 오래입니다. 만약 제가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 친족인 동생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와, 저는 이거는 사실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여성분이 이제 이거 좀 언니가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는 동생이 미친네요. 제대로. 저는 꼭 이렇게 남의 남자 탐내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릴 때긴 해요. 네. 대학교 때 딱 이제 입학했는데, 네. 신입생 막 여고 다니다가 대학교 올라갔는데 선배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막 이렇게 막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고,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좋아하는 선배가 더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배랑 집이 같은 방향에서 버스를 같이 타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어느 날 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기도 같은 방향이라면서.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제일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다녔는데 싸하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다녔는데 얘가 내가 좋아하는 선배한테 먼저 고백을 한 거야. 진짜. 그래서 내가 따졌어. 야, 너 이 선배 아니고 너 저 선배 좋아한다며? 그랬더니 네. 아니라고. 아 근데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아직 경쟁 관계 아닌가요? 어머나. 아니 경쟁 관계인데 왜 좋아하는 사람을 바꿔요? 왜 중간에. 바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 나 오늘 또 이 아저씨가 나 열받게 하네. 아, 정말. 그래서 결국에 사귀었어요? 제가 사귀었죠. 어머! 위너! 아니 그럼 됐네요. 근데 아까 이제 동생은 년이라고 네. 만장일치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남편은 뭐예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맞아, 남편 맞아. 얘기를 듣고 있었다. 우리 총수님이 그러셨어요. 총수님이 네. 저번에 우리 밥 먹을 때 남자는 다가오는 여자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번식 유래잖아요. 이게. 네. 내가 번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네. 그렇게 살아남은 유전자가 우리한테 네. 남아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지금 살아남은 남성들의 유전자는 전부 다 네. 진화론적으로 그렇죠.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유전자만 남은 거지. 그쵸, 정말 그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씨를 뿌리다 봐. 지금 문제는 이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남편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진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장모님 심부름으로 처제가 집에 왔어요. 네. 근데 신랑이 집에 있고 아직 와이프는 안 온 상황이죠.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형부 좀 엎드려 보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네. 이런다고 엎드려서 처제가 등에 그니까요. 올라타게 해? 그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신랑이 카톡을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다. 이게 이거, 좀 맞아.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큰 문제야. 카톡을 계속 보내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답장을 해줬나라고까지 생각을 해봐도 이제 그 둘 사이를 만약에 와이프가 의심한다면 그러면은 그냥 그래 그럼 너가 싫으면 나 연락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맞아. 그쵸. 정신병원 가보라고 하는 여기서 그쵸. 저는 이 남편도 진짜 당연하지. 안 되겠다. 예. 난 딱 얘기하겠어. 야, 내 동생이랑 연락하지 마. 나는 그냥 그게 싫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저는 왜 아예 그거를- 나는 딱 얘기했을 것 같아. 야, 너 내 동생 어떤 애인지 알아? 난 바로 얘기했을 것 같아. 어. 내가 얘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나는 그래서 맞아, 옛날에 맞아, 얘가 맞아. 막 히스토리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 안 한 맞아, 것 같지 않아? 저는 이거 딱 사연 읽으면서 제일 처음 적은 게 이거거든요. 신랑한테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얘기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신랑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와서 무의미한 게 뭐냐면요. 이미 신랑이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싸우고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일단 이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신랑이 엎드려 있고 동생이 그 위에 올라탄 사건이 상상도 있었고 못하겠다. 부쩍 동생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일이 잦아져서 이 지경까지 왔으면은 사실은 이 아이가 이런 전력이 있다. 생각해봐라. 어느 처제가 와서 신랑 형부한테 이렇게 하냐. 너 잘 생각해봐라. 그랬을 때 신랑이 제대로 된 남자라면 아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겠죠. 만약에 제가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친족인 동생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뭐 동생이 아니라 엄마라도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법률혼 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고 막 해서 반드시 무슨 성관계가 있어야지만 간통인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간통죄도 없어졌지만 이제 부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채팅만 한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있는 남자와 뭐 채팅만 했는데 그 아내가 청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와, 나 그때 많다. 그 처음 사귄 남자애 연락 왔을 때 답장 안 하고 너무 잘했어. 이 부정행위라는 건 폭넓기 때문에 내 동생도 내 법률혼 관계를 파탄시키는 원인이 됐고 지속적으로 지금 뭐야 카톡을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100%지 뭐야 2천만 원. 동생 뭐 2천만 원 있으세요? 2천만 원 있으면 유부남이랑 카톡해. 아, 진짜 이 동생을 정말 어떻게 따끔하게 진짜 혼내주고 싶다. 혼내주고 싶어 진짜. 처제가 막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래, 처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좀 끊어내고 카톡도 네. 적당히 그냥 씹어주고. 아우.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이렇게 딸려갔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사실 형부 좀 엎드려 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됐어. 아 형부 괜찮아 엎드려 보세요. 아 됐어. 아 엎드려 보시라니까요. 뭘 됐어야. 이렇게 하고 엎드리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형부 좀 엎드려 보시라니까요. 아 됐다니까. 아유 뭘 그런 걸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원래. 네. 한마디면 되는데. 지금 나와 성의 소비를 하려는 거야? 이런 불법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우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이 사연자도 제가 만약에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친족인 동생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을 정도로 동생이 괘씸한 거지 맞아요. 지금. 나는 이딴 남편이랑 못 살겠다 지금 이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1차야. 남편 입장에서 뭐 이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하고 당장 이혼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대화를 먼저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동생 부르다가 한마디 하세요. 손모가지를 확 그냥 너 허리 한번 부러져 볼래? 허리를 볼더처럼 팍 내 남편 허리가 이 사연도 저는 약간 지금 이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화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좀 개선의 여지를 보면서 좀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나온 남자들 중에 이 남자 정말 괘씸한 거예요. 약간 우유부단함이 뭐 그런 우유부단. 아내한테 정신병원에 가봐라라는 어떤 그렇게 아내의 짜증에 대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딱 그 선을 긋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생각해보니까 또 열받네요. 이거. 네, 그래서 이분 괘씸하다 남자, 괘씸한 남자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네요. 저희 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은 오늘 정말 저희가 사연자분과 하나가 되어서 대신 분노해드리고 대신 또 해결책도 찾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라.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